경제기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경기 화성시에 국내 최초로 전기차 전용 공장을 설립합니다. 약 30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에 설립되는 완성차 공장인데 현대차그룹은 2030년까지 전기차에 총 24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미국 정부가 2032년까지 자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3분의 1을 전기차로 대체하도록 하는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뿐만이 아니라 정유업계도 동향을 살피고 있습니다. 포스코그룹과 일본의 완성차 업체 혼다가 전기차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손을 잡았습니다. 양사는 기존의 철강 부문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2차 전지 소재 부문에서도 새롭게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건설 로봇 분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손을 잡았습니다. 두 회사는 앞으로도 건설 로보틱스 분야를 성장 동력 사업으로 선정해 역량을 집중할 시너지를 낼 계획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뉴스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코너는 취재기자와 함께 경제계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프라임 이슈 박영식 에디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첫 소식도 현대자동차그룹의 소식인데 네. 경기도 화성에 국내 처음으로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바로 기공식이 열렸었고 이 기공식 현장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직접 참석을 해서 네. 또 화제가 됐죠. 네. 앞으로 이제 2030년까지 8년 동안 전기차 분야에 24조 원을 투자하겠다. 통큰 투자 계획까지 밝혔어요. 네, 말씀대로 통큰 투자가 맞고요. 그런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받은 현대자동차 그룹이 경기 화성에 국내 첫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기로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국내 전기차 연간 생산량을 151만 대로 늘리고요. 글로벌 전기차 생산량도 346만 대를 확대해서 2030년에는 전기차 글로벌 상위 톱3 안에 들어가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장 준설은 현대차그룹이 1994년에 현대차 아산 공장을 기공한 지 29년 만에 국내에 건설하는 첫 완성차 제조 공장이어서요.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현대자동차그룹은 화성 소재 오토랜드 화성에서 말씀 주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송호성 기아 사장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객 맞춤형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서 총 24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송 사장의 말을 소개를 해드리면 국내 전기차 연구 개발, 또 생산, 인프라 등 전후방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자동차 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야심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예. 24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힌 것은 전동화라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격변기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이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원래 21조 원이었던 기존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2030년 연간 전기차 생산 목표량을 상향 조정한 것도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상당한 강한 의지와 자부심이 좀 느껴집니다. 네. 자, 앞서서 이제 사실 기아 노사에서 경기도 화성에 공항 픽업 차량 같은 그 목적 기반 차량, 이 전기차 전용 공장을 구축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었는데 예. 이번에 이렇게 화성 공장 준설로 인해서 더 많은 목적 기반 차량을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이제 닦이게 됐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목적 기반 차량이 참 말이 좀 어려워서요. 그냥 맞춤형 전기차라고 이제 요즘 쉽게 쓰이곤 하는데 네. 전자상거래나 물류, 셔틀 등 다양한 상업 목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맞춤형 전기차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중형 PBV를 시작으로 해서 소화물이나 식품 배달 등에 최적화된 초소형부터
대중교통수단을 대체하거나 이동식 사무실로도 활용될 수 있는 대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크기의 PBV를 내놓을 예정인데요. 앞서 지난해 5월 현대차그룹은 국내 전동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PBV 전용 공장 건설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운 바 있었고요. 당시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중형 PBV 양산을 목표로 해서 2023년 말에는 오토랜드 화성에 전용 공장이 완공될 예정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대차그룹은 대규모 국내 투자로 전기차 산업 고도화 등 글로벌 미래 자동차 산업 혁신 허브 역할을 강화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전기차 생산량을 364만 대로 계획하는 등 2030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 상위 3위를 목표로 한다는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현대차그룹이 국내 전기차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국내에서만 150만 대를 생산하겠다라고 밝혔죠. 이 기존에 이제 공장의 네. 전용 라인 전환도 이제 바꾸겠다고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기아 광명 공장 생산 라인이 전기차 전용 라인으로 순차적으로 전환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현대차 울산 공장 주행 시험장 부지에도 전기차 전용 공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대차 그룹에서 구축하는 전기차 생산 공장 내 산업용 로봇 등은요. 국산 지능형 로봇으로 설치돼서 설비 국산화율이 이미 99%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장 설비의 대부분이 국내 기업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기차 전용 라인 확대는 국내 경제와 또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고요. 동시에 또 국내 전기차 투자 분야는 국내 전기차 생태계를 고도화하는 측면도 동시에 있는데요.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 개발 및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핵심 부품 및 선행 기술 개발 또 그리고 연구시설 구축 등 연구 개발에도 집중 투자함과 동시에 협력사들과 함께 국내 기술 개발도 역시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네. 자, 프라임 이슈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이런 가운데 주목되는 소식인데 바로 이제 미국 정부의 움직임입니다. 미국 정부가 오는 2032년까지 신차 3대 중에서 2대를 전기차로 만들도록 하는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박 기자, 어떤 내용들을 좀 담고 있을까요? 네, 현지 시간으로 12일이 될 예정입니다. 일찍이 예고가 됐었던 내용이긴 한데요.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미국 환경보호청 EPA가 이 같은 내용의 승용차 및 소형 트럭 탄소 배출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규제안의 내용은 전기차 판매 규모나 비중을 명시하는 대신에 2027년부터 2032년까지 총 판매 차량의 배출가스 한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사실상 2032년까지 전체 차량의 3분의 2 전기차로 채우는 것을 강제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기준 미국에서 판매된 신차 가운데 전기차 비중이 몇 %였을까요? 5.8%밖에 안 됩니다. 이 수준을 감안하면 비약적으로 전기차가 차후에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가능한데요. 이 같은 목표는 기후변화를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해왔던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가운데에서도 가장 급진적인 수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2030년까지 전체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절반을 전기차로 채우는 방안을 이미 추진해 왔었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인 미국이 이렇게 급변하게 되면 전기차 시대로의 전 세계적인 전환에도 역시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업계에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뭐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도 이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연차는 뭐 전부 다 줄여야 되고 전기차로 생산 라인을 다 바꿔야 되니까요. 자, 전기차가 이렇게 많이 보급이 되면 그만한 또 충전소도 늘어나게 되고 네. 그렇게 생각하면 또 반대로 지금 기존에 있던 주유소는 사라지게 되는 그 시대가 또 올 것 같은데 어떤 전망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립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전기차로만 자동차 시장이 결국엔 한 길로만 갈지 지켜볼 일이긴 한데요. 일단 이번 규제안은 미국 현지 완성차 업체의 반응을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예.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주요 자동차 기업이 전기차 생산 설비에 투자를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너무 급진적이라서 바이든 정부가 원하는 규모를 만들어내기에는 지금 당장 어렵다라는 반응이고요. 코로나 확산 이후에 공급망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 첨예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반도체나 배터리 등 핵심 부품 원자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업체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부담인 상황입니다. 요약하면
현재로서는 또 계획대로 전기차만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 미국 완성차 업체의 입장인데요. 그리고 이정미 앵커께서 주유소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정유업계 분위기도 저희가 좀 전해드리면 이번 정책 변화로 주유소 감소세가 더 가팔라질 것이다. 이런 예상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예. 한국주유소협회 조사를 보면 2022년 12월 말 기준인데요. 전국에서 약 1,000개의 주유소가 영업 중인데 전년 동기 대비 11,186개와 비교해서 200곳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고요. 2016년 이후에 매년 100곳에서 300곳 정도가 문을 닫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원래는 이제 주유소 만개 시대라는 표현을 주로 하곤 했었는데 이마저도 이제 곧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고요. 네. 주유소와 전기차 충전소의 성격이 전혀 다른 점도 사실 업계의 고민이라고 합니다. 전기차의 경우에는 급속 충전이 최소 30분 걸리고요. 완속 충전이 10시간 넘게 걸리는데 이 내연기관차는 주유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유소에 들러야 하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실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주차장의 특정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급격한 매출 감소를 감수하면서 주유소에서 전기차 충전소로 바꾸려는 사장들이 있겠는가. 이제 그 수요가 크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예. 또 사실 차에 또 넣는 부품이나 어떤 윤활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엔진 오일 같은 것들도 보면 상황이 비슷한데요. 예. 업체 관계자도 윤활유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내연기관차의 자동차, 엔진 오일 이런 것들인데 만약에 이제 전기차 시장이 더 확대되고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면 이 시장 역시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예상은 너무 당연한 예상이겠죠. 네. 참 유가 많이 올랐다고 돈 많이 벌었다고 이제 횡재세 얘기를 한 게 네. 엊그저께인데 이제는 앞으로 이제 주유소나 정유업계가 생존을 걱정하게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아이러니한데 그래서 이제 국내 정유 4사가 있죠. SK 있고 현대 있고 GS칼텍스, S-오일까지. 자, 이런 정유 4사에서 이런 변화에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네. 미래 먹거리 발굴에 나서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SK 이노베이션은 일렉트리피케이션이라는 전기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청정 에너지 생산과 리사이클 밸류체인 구축 등을 통해서 뉴 그린 포트폴리오의 전환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존 정유 사업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에 전기차 폐배터리 활용과 수소 사업 등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S-오일 역시 아랍어로 매를 의미하는 샤힌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면서 기존 석유에서 화학 기업으로의 체질 개선에 들어간 상황이고 예. 여기가 지금 1차 단계까지 합하면 총 투자비가 14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6년까지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석유화학의 비중이 S-오일이 현재 12%에서 25%로 2배 이상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현대의 경우에는 수소 부문 투자에 집중하면서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의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GS 칼텍스 역시 수소와 모빌리티 등 미래 사업 개발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프라임 이슈 세 번째도 역시나 전기차 관련 소식입니다. 자, 이번에는 포스코 소식인데 포스코 그룹과 혼다사가 이 전기차 시장 대응을 위해서 2차 전지 소재 부문과 기존에 있었던 이 철강 부문의 확대를 위해서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자, 이 소식도 자세하게 전해 주실까요? 네, 철강 부문은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고요. 2차 전지는 새롭게 이제 손을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차 사업에 대한 포괄적 양해 각서를 완성차인 혼다와 포스코가 MOU를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두 회사가 이제 협력하기로 한 데에는 앞서 저희가 열심히 좀 전해드렸습니다만 미래 산업인 전기차 시장의 확대 흐름이 빨라지고 있다라는 발걸음에 따라가기 위한 것입니다. 수치를 굳이 언급해드리지 않아도 이미 시장에서는 전기차가 대세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두 회사는 철강 부분에서 기존 자동차 강판 공급과 함께 친환경 자동차 강판 공급과 전기차 구동 모터코어, 모터용 무방향성 전기 강판 적용 확대 등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고요. 2차 전지 소재 부분에서는 양극재, 음극재, 전고체 전지용 소재, 재활용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고요. 소재 재활용도 향후 연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두 회사는 향후 이제 분야별 실무단을 구성해서요. 철강과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국외로 확장하기 위한 중장기 협력과 전기 교류회 등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포스코 그룹은 2030년까지 양극재 61만 톤, 음극재 32만 톤, 리튬 30만 톤, 니켈 22만 톤을 생산 판매하고 2차
전지 소재 사업에서만 41조 원 매출 달성이 목표라고 합니다. 혼다는 2030년까지 약 400억 달러를 투자해서 전기차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각각의 그림을 밝혔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네 번째 소식은 국내 건설사 관련 소식입니다. 건설사 관련 소식인데 직접적인 내용은 또 로봇 소식이네요. 네. 자, 건설 부문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죠.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의 이제 건설 부문이 K건설을 대표해서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서 건설 로봇 분야 생태계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합니다. 자, 두 기업이 이제 건설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손을 맞잡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건설 시장도 무인화 내지는 효율화 입장에서 로봇 생태계 확장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건설 부문이 로봇 생태계 각자가 갖고 있는 로봇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기술 동맹을 맺었다 이런 소식인데요. 이번 협약을 통해서 두 회사가 건설 로봇 분야 생태계 구축 및 확대를 하고요. 안전 및 생산 분야 로봇 공동 연구 개발, 양사 개발 로봇의 상호 현장 적용 추진 및 주요 행사 공동 개최 등 건설 로봇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산업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인데 원래 두 회사가 각자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이미 전문 조직을 설립을 했고요. 여기에서 안전관리용 로봇 등을 도입해서 무인화를 추진하고 있었고요. 2021년 스마트 건설 챌린지에서는 최첨단 순찰 로봇과 작업용 로봇 기술이 장관상을 수상하면서 기술 역량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삼성물산 건설 부분도요. 2022년 건설 로보틱스 팀을 신설하고 건설 현장 안전 확보, 품질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건설 로봇 분야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 쪽은 바닥 설치나 또 앵커 시공, 드릴 타공 등 다양한 시공 로봇을 이미 개발해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두 회사 간의 어떤 기술 동맹이 더욱더 주목을 받는 상황입니다. 네, 건설 분야에서 이제 로봇이 활성화되게 되면 안타까운 사고 소식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이제 나오진 않겠네요. 네, 그러길 아무래도 좀 그럴 것 바라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다섯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저희가 지난주에 그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이제 인수하면서 인수합병의 마지막 문턱에서 공정위에 기업 결합 심사만을 남겨두고 있다. 좀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자, 최근에요. 조금 달라진 것이 한화 쪽에서 여론전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박 기자. 사실 보통의 이제 기업들은 보면 공정위를 상당히 무서워하거든요. 네네. 네, 못 건드리기 마련이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기업들이 공정위에 대해서 여론전을 한다.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하기 힘든 그림일 텐데 이렇게 기업들이 논란을 예상하면서도 공정위의 기업 결합 심사에 대해서 공격적인 언급을 내놓아서 여론전을 펼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풍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이 합병을 두고 공정위가 우려하는 일단 지점이 있다면 아마도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한화의 계열사 경쟁사 가격 차등화가 이제 한 포인트 올 거고요. 차별적으로 이제 정보를 공유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들. 함정 시장을 독점할 가능성 이렇게 세 가지로 꼽힐 수 있을 텐데 한화 쪽은 공정위가 이거 너무 고심하는 거 아니냐, 너무 걱정한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다른 경쟁 조선사들의 입김에 공정위가 놀아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공개적으로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업계에서는 한화 쪽이 심사 주체인 공정위와 입장 차이를 이렇게 그대로 노출하면서 반박성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조건 없는 또 신속한 기업 결합 승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는 강한 그림이다, 강한 밑그림이다라고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공정위가 이러다가 시정명령이라도 내리게 될 경우에는 관련 사업 매각 또는 차별 금지 등이 담길 수 있어서 이 점을 한화가 사전에 좀 차단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화가 이렇게 서두르는 배경에는 5월 4천억 원 규모의 울산급 호위함 두 척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빨리 심사가 끝나야 우리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기회를 잡기 위한 관측입니다. 네, 사실 늦어질수록 손해보는 규모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네. 서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죠.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이제 기다리고 있는 기업 결합 심사가 있죠.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시아나항공하고 이제 2년째 이러고 있는데 기업 결합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해외 경쟁 당국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항공도 입장은 크게 다르진 않을 텐데요.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 결합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해외 경쟁 당국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모양새를 또 언론을 통해 부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대한항공은 보도자료를 이례적으로 냈는데요. 해외 경쟁 당국의 요구에 따라서 시정 조치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면서 국내외 로펌, 자문사 등과 1,000억 원 이상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며 심사에 대응 중이라는 이제 보도 자료를 뿌리고 기사가 이제 생산이 됐는데요. 근데 기업이 인수합병 과정 중에 관련 자문료 같은 거를 보도 자료에 실제 넣고 이걸 기사화하는 작업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한항공은 결합 심사를 모두 14개 나라 경쟁 당국에 요청했는데 현재까지는 베트남, 중국, 한국 등 11개 나라 심사는 마무리가 됐는데요. 남아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이 3개 나라의 심사를 통과하는데 좀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예. 앞서 앵커께서 말씀 주신 대로 벌써 2년여를 넘어서 장기화되고 있는 것은 경쟁 당국이 자국 항공사의 유리한 부분을 요구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일단 많고요. 이에 따라서 대한항공도 경쟁 당국을 좀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강수를 뒀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6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 주제는 세대를 가를 수도 있는 그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공감을 할 수 있는 세대와 이 뉴스에 공감하지 못하는 세대가 될 수도 있겠는데 1990년대죠. 우리 길거리를 휩쓸었었던 추억의 브랜드가 속속 부활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박 기자는 기억을 할지 모르겠네요. 네. 청바지 브랜드 잠뱅이 그리고 네. 이제 리라는 브랜드가 이제 당시에 한참 유행이었었는데 예. 이 브랜드가 다시 요즘 핫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저와 이제 이정미 앵커님의 세대가 같기 때문에 저희 네. 둘 다 이제 아는 브랜드인데요. 저도 사실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청바지 브랜드인 잠뱅이 그리고 리, 뭐 이제 온파로스 등등 이제 이런 밀레니얼 세대들한텐 익숙한 기업들이 이제 돌아오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보도인데요. 이게 옛 브랜드이긴 합니다만 요즘에 이제 Z세대, MZ세대라고 부르는 세대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패션 문화로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다는 주된 내용인데요. 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국산 청바지 브랜드인 잠뱅이를 운영하는 회사 J&J 글로벌의 지난해 매출이요 2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가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보면 9억 원에서 27억 원으로 오. 3배가량 네, 늘어난 많이 상황이고요. 늘었네요. 네. 잠뱅이는 39년 된 회사고요. 대표 국산 청바지의 자존심으로 인식되면서 한때 매출이 400억 원에 육박했었는데 대리점 위주의 오프라인 영업 방식 그리고 해외 브랜드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런 공세에 밀려서 소비자들의 인식 속에 사라졌었다가요.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자사몰을 키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무신사라는 어떤 패션 플랫폼들이 또 주로 있잖아요. 아, 네. 이쪽에 입점하면서 10대와 20대들에게 이런 브랜드도 있어라는 새로운 인식을 또 주게 됩니다. 청바지뿐만 아니라 좀 사업의 영역을 좀 넓혀서요. 조거 팬츠 등으로 영역을 넓혀서 실적 개선도 함께 이뤘다는 패션업계의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그 그리고- 당시에 또 유명했던 것이 이제 뱅뱅이라는 브랜드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국산 청바지 브랜드 뱅뱅 다들 기억하실 텐데 이 뱅뱅 어페럴의 지난해 매출 역시 739억 원으로 매출이 신장됐습니다. 전년 네. 대비 3% 늘었고요. 앞서 말씀하신 리라는 브랜드, LEE라는 브랜드 기억나시죠? Z세대에게는 더 이상 청바지 브랜드가 아닌 스트릿 패션으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커버낫 등을 전개하는 빅케이브가 2021년 다시 론칭을 해서요. 약 2년 만에 600억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렸고요. 같은 해 패션 기업 레이어가 부활시킨 마리떼 프랑소와 접어도 350억 원가량의 매출을 벌써 기록 중에 있습니다. 네. 무신사와 W 컨셉 등 10대에서 20대가 찾는 패션 플랫폼이 주 판매처다라는 이제 공통점이 있고요. 다른 브랜드도 좀 언급을 해드리면 겐 유즈드, 온파로스 등 1990년대 인기 브랜드의 재론칭을 요구하는 4050의 목소리도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높아지고 있고요. LF는 실제 이 같은 현상에 주목해서 이번 달에 티피코시를 토탈 캐주얼 유니섹스 브랜드로 새롭게 선보였다고 합니다. 네. 아직 하나 덜 탄생한 브랜드가 있다면 바로 온파로스인데요. SG 세계물산이 인터크루를 전개하는 더 신화에 매각을 한 뒤에 2014년까지 마케팅을 전개했지만 현재 매장에선 지금 찾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고요. 인터크루 역시 2012년 중국 기업인 안나 인터내셔널에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패션업계가 이런 현상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냐면요. 앞서 말씀해드린 대로 Y2K 패션, 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패션이
다시 2022년부터 2023년에 호황을 이루면서 MZ 세대들에게는 새로운 패션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요. 요즘 유행하는 걸그룹이죠. 뉴진스의 패션을 보면 크롭톱이 많거나 로우 라이즈 팬츠 이런 것들이 당시 유행 스타일로 다시 복고 열풍으로 부활하면서 지금의 세대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유행이란 건 돌고 돈다고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뭐 잠시 이제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좀 갔다 온 것 같네요. 네. 자, 마지막 이슈 짧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스크린 골프의 창시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골프존의 김영찬 회장이 아시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 1위로 선정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 소식 짧게 좀 알아볼까요? 네. 골프존 뉴딩그룹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김영찬 회장이 골프 산업 전문지인 골프 INC 4월호가 발표한 2022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로 선정됐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골프 INC는 미국에서 발행되는 3대 유력 골프 매체입니다. 김 회장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에 6년 연속 이름을 올렸고요. 골프존 2000년 5월 스크린 골프 벤처 기업인 골프존을 설립해서 필드 골프 또 골프 용품 유통, 골프 아카데미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골프존 뉴딩그룹으로 김 회장이 회사를 성장시켰고 본사 임직원 수가 벌써 2천여 명에 달할 정도로 이미 글로벌 골프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 64개 나라의 골프존은 진출해 있고요. 예. 일본의 400여 개, 중국의 230여 개, 또 미국의 140여 개, 기타 국가 80여 개 등 890여 개의 글로벌 상업 매장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골프 INC는 이 김 회장 선정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스크린 골프라는 세상에 없던 골프를 창조한 골프존이 토털 골프 솔루션을 그동안 제공해왔다. 특히 IT와 골프 콘텐츠를 결합해서 새로운 골프장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골프 INC 측이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라임 이슈에서 경제계 주요 이슈들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식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